지금부터 저희는 스카이블럭의 문명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열악한 환경과 역경이 난무하는 이 스카이블럭에서 저희는 과연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애초에 문명이란 뭘까요? 한번 저희의 방식대로 이 공허에서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응? 헤이 빠리. Hey buddy, hey buddy, hey buddy, hey buddy. 너 뭐야? 어이. 먼저 기본적인 도구와 코블스톤 생성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맞나? 아, 맞아, 맞을 걸. 이렇게 하면 도요 안 여기 생기는 거잖아. 어? 용암. 게임 만들 사람. 무사히 코블스톤 생성기를 만들어준 뒤엔 묘목을 통해 나무도 늘려주고 계속해서 돌을 캐주었습니다. 저희는 반지름 이 125인 원을 만들 것이고 문명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것들은 블럭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을 계속해서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48 곱하기 48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강화된 코블스톤 생성기와 나무 공장, 곧 사용하게 될 마녀까지 갖춰두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부터 저희는 몬스터팜을 만들어 볼 겁니다. 몬스터팜에선 여러 유용한 아이템이 나오지만 저희는 몬스터팜을 통해 주민을 얻어줄 겁니다. 주민 좀비에게 나약함의 포션과 황금사과를 사용해 주민으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몬스터팜에서 나오는 주민 좀비를 납치해 치료해 주도록 하죠. 주민은 저희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스카이블럭에서 얻을 수 없는 여러 유용한 아이템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민을 통해 철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주민은 저희에게 있어 정말 필수적인 존재이죠. 근데 아까부터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니 밑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몇 마리야 이게? 오, 야, 여기 좀 이렇게. 오. 뭐야? 저희가 그동안 횃불을 설치하지 않았던 탓에 몬스터가 계속해서 스폰되고 있었군요. 친환경 몬스터팜 하나를 얻었네요. 아침이 밝았으니 아까의 실수를 토대로 횃불을 깔아줘야겠죠? 응? 뭐야? 안 까네? 그렇게 웨이브 2가 시작되었네요. 횃불 좀 깔아라. 그래도 웨이브 2에서는 얼랭이가 좀비 주민 한 마리를 납치해 주었습니다. 지금 되게. 또 한 마리를 루마니가 몬스터팜에서 빨리 납치해주면서 나와. 이제 좀비 주문은 다 모아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건 나약함의 물약과 황금사과입니다. 일단 나약함의 물약은 마녀를 통해 얻어줄 겁니다. 마녀는 플레이어에게 물약을 뿌리며 공격하는데 이 물약 중엔 나약함의 물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비 주민한테 뿌리면 되겠죠? 사실 마녀는 이미 갖춰두었기 때문에 남은 건 황금사과입니다. 황금사과는 금주개 8개와 사과 1개로 만들 수 있는데 사과는 뭐 나뭇잎을 깨서 얻어주면 되지만 이 공허밖에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뭐 금을 얻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광물을 캔다던가 혹은 바스티온을 턴다던가 하지만 스카이블럭엔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드라운드를 이용할 겁니다. 드라운드는 죽을 때 일정한 확률로 금 주개를 떨어뜨리므로 드라운드 팜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운드는 강이나 바다 바이옴에 스폰되므로 강 바이옴을 찾아주었고 그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팜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팜이 완성되었으니 잠수를 타고 와준다면 저희는 금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럼 나왔어? 삼지창이 나왔어. 그건 안 나왔어. 야, 금주개 들어 안 한다잖아. 뭔 소리야? 1.17 이전에 드랍했. 1.17 이후부터는 드라운드에게서 금이 나오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이 공허에서는 더 이상 금을 얻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주민도 볼 수 없는 걸까요?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바로 몬스터팜을 이용하는 겁니다. 몬스터는 가끔씩 금 갑옷을 입고 스폰하는데 그 몬스터를 죽이면 일정한 확률로 그 금 갑옷을 얻을 수 있죠. 그 금 갑옷을 화로에 녹이면 금 조각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 조각 9개로 금 주개 하나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 조각 9개, 금 주개 하나, 금 주개 8개와 사과 하나에 황금사과 하나. 그렇다면 모아야 하는 금 조각의 개수는 144개가 되기 때문에 금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아무래도 몬스터팜을 이용해야 하다 보니 이 몬스터팜 하나로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몬스터팜을 더 늘려주고 넓혀주면서 몬스터팜을 업그레이드 해준 뒤 3일 밤낮간에 몬스터팜을 돌리며 금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 되고 있을까? 오케이. 따따. 내가 뿌렸어. 황금 사과를 얻어준 뒤엔 좀비 주민을 치료해 주었고 오. 주민 교배기도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주민작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철을 얻어볼 겁니다. 주민은 근처에 좀비가 있다면 철골렘을 소환하는데 이 철골렘을 잡아 철을 얻어줄 수 있죠. 그렇다면 철골렘이 생성되자마자 죽이는 장치를 만든다면 저희는 철을 무한으로 얻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팜에서 좀비를 납치해주면서 철공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철 걱정은 없겠군요. 그럼 이제부터는 플랫폼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25인 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 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심부엔 창고가 있고 그 옆엔 주민 교배기와 주민 거래소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철팜도 있고요. 드라운드팜, 거미팜, 나무 공장, 코블스톤 생성기, 그리고 모팜도 3개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플랫폼을 깔끔하게 해주도록 하죠. 드라운드팜과 철팜, 그리고 거미팜까지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제 플랫폼도 깔끔해졌으니 본격적으로 문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런데 문명이란 뭘까요? 국어국립어본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에 뭐 대충 의식주가 갖춰진 사회가 아닐까요? 복잡한 거 없이 살 집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그런 발전이 있는 사회가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식주, 이 3가지 요소를 통해 인간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이미 모두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식과 주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입니다. 빵 한 조각에 19년을 걸었던 장발장이나 공짜 빵으로 제국을 다스린 고대 로마 제국만 봐도 알 수 있죠. 결국 이 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에 거대 밀농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대 밀농장을 만들기 위해선 흙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있는 거라곤 시작할 때 있었던 몇 개의 흙이 전부죠. 그렇다면 흙을 모아주어야 되는데 이 스카이블럭에서 어떻게 흙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떠돌이 상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떠돌이 상인은 플레이어 주변의 스폰에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판매하는데 이 중엔 이끼블럭이 있습니다. 이끼블럭만 있다면 진달래꽃을 얻어줄 수 있는데 이 진달래꽃을 통해 흙을 얻어줄 수 있죠. 그렇기에 이 스카이블럭의 초반부터 여러 떠돌이 상인을 거쳐 결국 이끼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흙을 얻어주고 있었는데 사실 이 방법은 너무 느리단 말이죠. 진달래꽃 하나에 흙 하나, 심지어 진달래꽃 나무는 캐기도 어려워요. 아니, 나무를 이따구로 만들었어. 아니, 모장 일을 진짜로 센스 있게 하네. 사랑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규모의 흙을 얻기 위해선 이 방법으론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게 바로 가분비 나무 묘목입니다. 진달래꽃으로 하나의 흙을 얻는 데 비해 가분비 나무를 통해서는 한 번에 많은 흙을 수급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가분비 나무 묘목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떠돌이 상인입니다. 떠돌이 상인이 파는 물품 중엔 가분비 나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떠돌이 상인을 통해 얻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끼를 얻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떠돌이 상인을 기다리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주입니다. 주는 뭐 집이죠. 집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고요. 그렇다면 이런 흙집도 집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좀 아닌가? 그럼 뭐 집도 제대로 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던 와중에 운 좋게 가분비 나무 묘목을 얻어주었고 그 뒤론 흙을 늘리기 위한 나무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속으로 봐서 모르시겠지만 일주일간 나무만 캤습니다. 아무리 효율이 늘어났다고 해도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길었던 재료 수급이 끝난 뒤 마침내 농장을 지어주었습니다. 열심히 흙도 깔고 밭도 갈고 씨앗도 심어주고 또 풍차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뭔가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저희의 대규모 밀농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식주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숲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갑자기 숲은 왜 만드냐고요? 문명은 언제나 풍요로운 숲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나무를 다 베어버려 섬에 갇힌 채 자멸한 이스터섬의 비극이 있는 반면 고대의 강대국들은 울창한 숲에서 얻은 목재로 배를 띄워 바다 너머의 세상을 정복했죠. 결국 이 숲이 주는 재료가 없었다면 문명은 좁은 땅에 갇힌 채 고립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숲은 문명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핑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숲을 만들기 전에 일단 몬스터팜부터 정리해 주었습니다. 꽤나 정이 들었던 곳인데 아쉽게 됐네요. 이후엔 숲에 플랫폼을 깔아주고 나무를 계속해서 모아주었습니다. 숲의 중심에 거대한 세계수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재료가 다 모였으니 세계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냥 만들었어요. 뭔가 멋있잖아요? 네? 잘 만들었다고요? 하하, 저도 합니다. 세계수에 밑도 채워주면서 이제 저희의 숲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숲과 농장을 만들면서 집도 계속해서 지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론 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은 주변에 큰 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문명에서도 강을 만들어 주어야겠군요. 그렇게 열심히 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폭포수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 산도 만들어 주었고요. 아니 뭐야? 이거 완전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야? 또 서버의 중앙에 강과 연결되는 분수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랬던 저희의 서버의 중앙을 손봐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분수까지 완성해주면서 마침내 저희는 스카이블럭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빵을 얻기 위한 거대 밀 농장과 다양한 문화가 깃든 집들, 또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 중 하나인 강과 인류 문명에 있어 필수적이었던 숲까지, 마침내 저희가 계획해왔던 문명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문명을 만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은 결국 지나가고 하나의 추억으로 남더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달 동안 저희는 문명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막막하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죠. 몬스터팜만 3일 내내 돌린 적도 있고 일주일 넘게 나무만 캔 적도 있었죠. 저희들은 보통 눈앞에 쏟아지는 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름 위는 언제나 밝은 법이죠. 막막하고 힘든 순간들을 견뎌낸다면 마침내 구름을 뚫고 그 너머의 정적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보기엔 이 문명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뭐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한번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문명을 만든 걸 후회하지 않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을 무언가를 남긴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거 자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걸 또 하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앞으로는 이딴 거 다시는 안 한다.